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9년 만에 검거된 보육교사 피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 부심이 오늘 오전에 끝났지만 구속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보육교사 피살 사건의 피의자 49살 박모 씨가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혐의 인정하세요? 혐의 인정 안 하십니까? 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끝났지만 법원의 법리 검토가 늦어지면서 밤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담반을 꾸려 지난 2년 동안 최신 기법을 총동원해 과학적 수사를 벌여온 경찰. 피해자 신체에서 발견된 박 씨의 셔츠 실오라기와 박 씨가 몰던 택시가 찍힌 CCTV 영상을 복원해 제출하는 등 물증이 충분한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많이 회피하는 투에 답변이 많았기 때문에 조사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사한 걸 토대로 해서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경찰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사건을 되짚어보고 증거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9년 전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났던 박 씨.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농촌의 인력 부족인데요. 제주도와 농협이 함께 만든 인력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과연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마늘밭이 활기를 띱니다. 길게 늘어서서 마늘을 뽑아내고 잘 마르도록 가지런히 늘어놓습니다. 밭이 넓어 허리를 펼 틈이 없지만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농민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피곤한 줄 모릅니다. 농사일이라고 하니까 한 번도 안 해보는 거라서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도전 정신? 높은 품삯을 주고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농민들에게 대학생들은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습니다. 하루에 8만 3천 원 임금을 내치고 하면은 우리 농가에서는 하루에 20명만 해도 얼마니까 107, 80만이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하니까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지원센터가 대학생과 공무원, 군인 등 자원봉사자의 신청을 받아 농가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단기 근로자를 모집해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이번 마늘을 시작으로 감귤과 당근 등 다양한 분야에 연중으로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손을 바라는 농가는 520곳에 6천 명이지만 자원봉사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점점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니까 기계화에 따른 농기계 운전, 예를 들면 트랙터로 경운 작업한다든가 농약이나 비료 살포하는 그런 역할까지 장기적으로는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제주도와 농협은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어서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농 제주도연맹이 오늘 오전 농협제주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늘 가격 하락이 우려돼 마늘 재고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 조치할 것을 농협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마늘 추가 생산량이 4만 2천 톤에 달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산 마늘 재고를 시장에서 격리하고 최소한의 가격 보장이 되도록 마늘 수매가 1kg당 3,200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형 개헌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역 언론, 특히 지역 방송의 위상과 역할에도 큰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 방송이 지역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에 맞춘 지역 방송의 역할은 무엇일까? 학자들은 지역으로 분산된 권력을 지역 언론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이런 공론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역 방송사가 지방 분권 시대의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제 지역
문화의 근거를 둔 지역 프로그램을 만드는 지역 방송에 대한 소위 프로그램의 쿼터제를 방송법에 도입하자. 지역 방송의 제 역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방송사의 자율성 확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 방송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을 성역 없이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사들이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율권들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감시 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지역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계기가 됩니다. 또 컨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등 지역방송사 스스로의 혁신도 요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지역방송 스스로가 주민들에게 외면받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헌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법제화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소속 원희룡 예비후보 캠프는 문대림 후보가 명예회원권을 받아 수시로 공짜 골프를 즐겼다며 당시 골프장 사장의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고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대림 후보는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골프장 측이 홍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제안해 회원권을 받았지만 골프를 자주 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정치 공무원들은 즉각 공직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위원회에 공무원과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근무 시간 중에 일부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례를 조사하고 감시단을 출범시켜 상시 모니터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투표소에 가지 않고 집이나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 신고가 오는 22일부터 닷새 동안 이루어집니다. 신고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는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소 등 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입니다. 한편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는 오늘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동부와 북부 그리고 산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북부 지역에는 팬현상으로 무더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까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남부가 20도, 성판악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북동풍이 차차 강하게 불고요. 물결도 점차 높아져서 내일 오전에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 규모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대출금 총액이 1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제주 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 400억 원으로 전달보다 1,1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달보다 증가폭이 줄어든 반면 토지 등 주택 외 담보대출은 3월 증가액인 1,060억 원으로 갑절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와 인천 항로를 운항할 여객선 사업자 선정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6개 업체는 사업자인 대저건설의 선박 길이가 185m로 제주항의 부두 길이보다 5m가 길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제주항에는 지금도 선박 길이가 189m인 여객선들이 운항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제47회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제주도 선수단 결단식이 오늘 제주복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충북 충주시에서 오는 26일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소년체전에 제주도 선수단은 초, 중학부 46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640명을 파견해 20개 이상의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서귀포 남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노지감귤 잿빛 곰팡이병과 감자역병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노지감귤에 나타나는 잿빛 곰팡이병과 감자역병은 확산 속도가 빨라 피해가 크고 방제가 어려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건강 증진을 위한 로컬 푸드가 육성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 말까지 한국농업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로컬 푸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합니다. 지역 단위 푸드 플랜을 제주 농업정책에 반영하고 제주형 로컬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과 공공급식의 지역산 농산물 공급 방안 등이 마련됩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오늘로 반대 대책위 결성이 11년을 맞았다며 강정에서 해군기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기지 확장을 막고 마을 자치권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